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모바일, 스마트폰, 휴대폰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어, 한글이 지원되는 거래소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탭비트 거래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유명 거래소들은 영어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지원 거래소에서 편하게 먼저 시작을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전을 드립니다. 일단은 탭비트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가입 링크가 뜰 거예요. 한국어 지원 거래소 탭비트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가입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야지 거래 수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둘 중 하나로 할 수 있는데 해외 거래소니까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고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 get the code라고 해서 코드 받기를 누르면 적은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날아옵니다. 그럼 그 인증번호를 여기다가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레지스터를 누르시면은 가입이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가입 자체는 간단하게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어플 사용이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가셔가지고 탭비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콘 모양이 된 어플을 받으시면 되고요. 전 다운되었으니까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탭비트 어플 화면으로 들어와지는데 이제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은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고 처음엔 영어로 뜰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언어를 눌러서요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뭐 잉글리시 뜨지만 어쨌든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와서 로그인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고 회원가입은 아까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메일이랑 비밀번호 쳐주세요. 그럼 퍼즐이 뜨는데 퍼즐은 보통 밑에 있는 드래그 바를 우측으로 이동해서 칸을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차 인증을 했기 때문에 구글 OTP로 인증이 올 거고 보통은 이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똑같이 날라올 겁니다. 한 번 더 쳐주시면 돼요. 지문 인증 하실 거면은 설정하시고 패턴이나 각종 2차 인증 설정하실 거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해외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바로 입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송금용 코인을 산 다음에 그거를 보내서 팔아서 이제 자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업비트로 가서 송금용 코인을 사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용 코인은 주로 리플과 트론을 많이 쓰는데 리플이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플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눌러주시고요. 매수는 시장가로 5만원 정도만 하겠습니다. 5만원 확인 매수 시장가니까 바로 사지죠. 접수됐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입출금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입출금 눌러주시고 여기 리플에 5만원치가 사줬잖아요. 리플 눌러주시고 우리는 이제 해외 가서 출금할 거니까 출금하기를 눌러주세요. 확인 출금 수량 최대 확인 계속 눌러주시고 100만원 미만 시 추가 정보 확인 필요하다. 근데 한국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은 한 번에는 출금이 안 돼요. 그럼 내가 200만원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또 가격 변동이 입출금 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80만원 정도씩만 나눠가지고 80만원, 80만원, 40만원 이렇게 나눠서 3번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지원거래소의 단점은 100만원 이상 한 번에는 보낸다. 여러 번 보내면 되긴 돼요. 근데 한 번에 못 보낸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어 지원 거래소 중에 제일 유명한 거래소 MEXC 거래소, 맥시 거래소 거기는 이제 업비트에서 아예 출금 자체가 막혀서 출금 자체가 안 되고 탭비트 거래소는 이제 출금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 아래로만 보내시면 되니까 지금은 제가 5만원만 샀기 때문에 바로 출금이 되고요. 여기다가 받는 사람 주소와 태그라는 걸 입력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뭐 은행 계좌번호나 마찬가지인 거고 태그는 2차 계좌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트론같이 태그가 필요 없는 코인도 있고 리플은 태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빼먹거나 안 넣어버리시면 돈이 공중에 뜨거나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태그도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탭비트 거래소의 리플 입금 주소를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탭비트로 가서 주소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탭비트로 와서 우측 하단에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입금할 때까니까 입금 다음에 인기 코인에 보통 XRP가 있긴 한데 만약에 없을 경우는 이 코인 검색에다가 영어로 XRP를 쳐주세요. XRP가 리플입니다. 눌러주시고 네트워크 선택은 그냥 리플 네트워크 누르시고 이거는 확인차 뜨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입금 주소와 태그가 뜹니다. 각각 복사해서 업비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복사 버튼이 이거니까 태그 숫자 손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꼭 복사 버튼으로 하세요. 오타 안 생기게. 복사, 붙여넣기, 태그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체크하시고 출금 신청. 그래서 아니요. 이 채널 인증하기는
네이버 페이랑 카카오페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휴대폰으로 해주시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뜨죠. 인증하면 확인. 출금 진행 중이라고 뜰 건데 이 화면에서는 실시간 안 바뀌니까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금 신청이 끝나면 저희가 출금 완료로 바뀔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길어야 3에서 5분이면 출금이 완료되니까 그때 확인해서 바로 탭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린 시간은 편집할게요. 이제 출금 완료라고 떠네요. 리플 가면 출금 완료로 됐죠. 이제 탭비트로 다시 뒤로 가기 위해서 메인 화면 왔다가 다시 자산을 눌러봅니다. 자산 눌러보면 이제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35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전부 달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리플을 현물 거래소에서 팔아서 이 USDT라는 달러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눌러보면 해외 거래소는 이렇게 지갑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현물 지갑, 선물 지갑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현물 지갑을 들어가서 이제 리플이 53 리플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팔아야 되니까 하단에 현물이라고 현물 거래소 버튼이 있죠. 이 현물 거래소 버튼 눌러서 팔 거니까 매도 눌러주시고 또 지정가 시장가로 바꿔줄게요. 시장가로 바꿔서 빠르게 드래그를 해서 100% 매도. 그리고 다시 자산 화면으로 가보면 이제 USDT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물 거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당연히 밑에 선물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물 거래 화면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USDT 무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선물 거래입니다.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쪽에 화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기를 클릭하면 코인 이름을 고를 수 있습니다. 무기한에 가시면 여러 가지 코인이 뜨는데 일단은 BTC USDT 비트코인으로 먼저 연습을 해 볼게요. 포지션 오픈 탭이 있고 청산 탭이 있습니다. 오픈 탭은 매수 주문, 청산 탭은 매도 주문 넣는 탭인 일단 오픈으로 해두고 차트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캔들 아이콘 있죠. 이 캔들 아이콘을 누르시면 차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뒤로 가기 위해서 문제는 사용 가능 잔액이 0으로 뜨거든요. 우리가 아까 현물 지갑과 선물 지갑이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럼 현물 지갑에 있는 거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파란색 화살표 아이콘 버튼 눌러서 현물 계정에서 선물 계정으로 만약에 이걸 위아래를 바꾸고 싶으면 나중에 다시 보낼 때는 이걸 눌러서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은 바꿀 필요 없겠죠. 현물 계정, 선물 계정으로 그다음에 전체 눌러주시면 금액을 확인하면은 사용 가능에 돈이 다시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이 선물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마진 모드와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교차 마진이라고 되는 걸 누르면 교차 마진, 격리 마진 이렇게 마진 모드를 고를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격리 마진으로 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격리 마진으로 바꿔주고 교차 마진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코인에 따라 다른데 비트코인은 보통 뭐 100배에서 150배까지 레버리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배를 레버리지를 한다면 내가 100만 원이 있다면 총 1억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게 레버리지죠. 일단은 연습으로 10배로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레버리지와 숏 레버리지를 별도로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숏도 10배로 이렇게 두고 확인. 그래서 격리 마진 각각 10배로 설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시장가로 해두고 그러면 밑에 드래그 바를 이용해서 수량을 정할 수 있는데 일단 20%만 먼저 들어가 볼게요. 20%만 들어가고 밑에 롱 오픈과 숏 오픈이 있는데 롱은 내가 매수한 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 이건 현물 거래하고 똑같죠. 근데 반대로 숏은 공매도라고 해서 선물 거래만의 특징이죠. 내가 매수를 한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시점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숏을 매수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코인이 지금 분위기가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롱을 매수해서 가격이 오르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롱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롱 오픈을 누르면 시장가이기 때문에 바로 주문이 되고요. 만약에 지정가로 했을 때 주문이 안 걸렸다. 그럼 대기 주문 가시면은 이 대기 주문에 매수 안 된 게 있으니까 일괄 취소로 다시 취소해 주시고 제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장가니까 이 포지션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포지션이라는 거는 계약 주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주문이 들어간 경우에는 포지션에 잡힙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여기 먼저 롱,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로 색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인 이름, 그 다음에 마진, 모드, 레버리지 이렇게 뜨고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여기 미실현손익이라는 거는 현재 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지금 마이너스 0.1달러 손실 중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률, 이익률로 나오는 겁니다. 손익률, 이익률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6% 손실 중이라는 거고요. 최대 청산 가능이라는 거는 내 현재 레버리지를 포함한 거래량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34달러 중에서
6.7달러 정도를 10배 레버리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6.7달러 곱하기 10 하니까 67달러가 지금 거래량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평균 진입가는 내가 들어간 가격이고, 청산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강제 청산 가격. 이 강제 청산 가격에 도달하면 내가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강제 청산 가격에 도달한 순간 내 자산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엄청 크게 나는데, 대신에 그 레버리지에 따른 손실을 더 이상 안 내게 할 시점이 오게 되면은 강제 청산 가격에 도달하면은 자동으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코인 선물 거래는 다행히 빚은 안 생겨요. 주식 뭐 대여계좌 옵션 이런 거 하다 보면 빚도 생기잖아요. 코인은 빚은 안 생기는데, 대신 이 강제 청산 가격에 도달하면 내 자산이 0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교차와 격리에 대해 설명드리면, 격리는 현재 내가 진입한 포지션에 대한 금액만 0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이 사용 가능 잔액은 청산당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격리인 거죠. 잔액과 현재 포지션에 들어간 돈이 별개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라고 하는 거고, 교차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이 28달러가 청산가를 늘려줘요. 지금은 청산가가 61,000달러잖아요. 근데 저 28달러가 청산가를 늘려주면서 밑에 막 3만, 2만 이렇게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청산가격을 엄청 여유롭게 해준 대신에 같이 담보로 잡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 강제 청산가에 도달해버리면 교차일 때는 이 남은 잔액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얼핏 교차가 편한 것 같지만 한 번에 싹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에는 격리로 연습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강제 청산 가격 61,304달러 근처에 도달하면 현재 제 마진, 투입된 마진 6.8달러가 0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잔액 28달러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걸만 아시면 되고요. 이 시장 평균가는 다른 거래소까지 포함해서 하는 평균 가격인데, 가급적이면 이 가격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TPSL이라는 건데, TPSL은 Take Profit, Stop Loss라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자동으로 정리하고 팔리게 하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손절하고 팔리게 하고, 한마디로 자동 양 매도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67,009달러니까 만약에 한 7만 달러일 때 팔고 싶다 그러면은 30% 수익이고 예상 손익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손절은 필요 없고 중요한 게 손절이죠. 내가 청산가가 지금 61,00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청산가 가기 전에 손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64,000일 때 팔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64,000일 때는 마이너스 58%고 예상 손익은 3.9달러다 이렇게 뜬단 말이야. 여기서 확인을 하면은 내가 설정한 손절 가격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절을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하니까 TPSL은 꼭 사용하시기 바라고, 내가 이제 주문을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포지션 정산 탭도 있다고 했는데, 굳이 이걸 안 쓰더라도 여기 포지션 정산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정리가 됩니다. 눌러볼게요. 여기서도 시장가, 지정가로 정할 수 있거든요. 시장가로 바로 팔고 싶으면 그냥 바로 확인만 눌러주시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이번엔 숏을 한번 사볼게요. 숏은 똑같이 20%로 들어가서 숏 오픈을 누르면 되는데, 숏의 경우는 여기 빨간색으로 뜬다고 했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뭐가 다르냐면은 강제 청산 가격이 달라요. 아까 롱일 때는 강제 청산 가격이 61,000달러였죠.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청산당하는 거고, 숏은 반대로 내가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거고, 가격이 오르면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강제 청산 가격이 74,000달러 정도에 도달하면은 청산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대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외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포지션 정산을 눌러서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교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직접 보여드릴게요. 교차 모드로 바꾼 다음에 똑같이 먼저 20%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롱 오픈. 그러면 청산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낮게 됐죠. 33,000달러. 왜냐면은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같이 담보로 잡혀서 청산 가격을 낮춰주는 데 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33,000에 도달해버리면 현재 투입된 6.7달러 뿐만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27.6달러까지 전부 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날아가게 하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은 그러면 야 33,000달러 갈 일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첫 들어간 시점이고, 내가 만약에 추매를 할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타점이 안 좋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롱을 잡았는데 가격이 계속 내려가. 그래서 내가 추매를 더 해야겠다. 그래서 20% 정도 더 추매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잔액이 줄어들겠죠. 27에서 20으로. 그럼 그만큼 정상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려요. 내가 만약에 전부 다 투입했어. 전부 다 추매를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격리일 때랑 똑같이 61,000까지 강제 청산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남아있는 사용 가능 잔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청산 가격이 올라가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격리는 추매를 하면 할수록 안전해지죠. 왜냐하면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근데 교차는 반대로 추매를 하면 할수록 위험해져요. 그 차이입니다. 교차는 처음에는 교차가 안전할 수 있지만 내가 타점이 구리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추매를 할 때 갈수록 위험해진다. 대신에 격리는 추매하기 편하다. 교차는 내가 딱 한 번에 승부 볼 때 교차로 하면 좋고, 격리는 내가 물타기를 할 거다라고 할 때는 격리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포지션 정리를 하고, 내가 이제 이 수익을 받든 손해를 받든 이걸 다시 업비트로 보내고 싶다, 빼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 아이콘 눌러서, 이번에는 반대로 눌러주시면 된다 했죠. 반대로 선물 계정에서 현물 계정으로 전체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우측 하단에 자산 눌러서 다시 자산 택 가서 USDT 들어온 거 볼 수 있죠. 여기 화면에서도 전송하기를 누르면 아까처럼 할 수 있어요. 전송하기가 선물 계정 이동하는 거거든요.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리플로 다시 사서 업비트로 보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현물 거래로 가서요. 이번엔 매수를 하면 되겠죠. 매수, 요 드래그 100% 해서 다시 자산 가보시면 여기 잔액 영원 코인 숨기기를 누르면 바로 이제 리플이 다시 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출금 눌러주시고, 온체인이 거래소끼리 이동하는 거거든요. 온체인 눌러서 이 주소를 입력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네트워크를 리플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면은 그때 이제 태그 화면이 참 뜹니다. 여기 주소에다가 업비트 입금 주소, 그다음에 태그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반대로 업비트 가서, 아까는 출금하기인데 이번 입금하기 눌러가지고 리플에서 복사 각각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내려서 전체 출금, 이제 비밀번호, 이건 출금 비밀번호인데 설정을 하라고 뜰 거예요. 처음에. 그럼 출금 비밀번호 자기가 맞게 쳐주시면 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메일 인증, 그다음에 2차 인증도 설정하라고 뜰 건데 저는 구글 OTP로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 만약에 문자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발송 다 치고 나면 확인 누르시면 처리 중 해서 이제 업비트로 다시 입금이 될 거고요. 업비트 입금이 되면 리플에서 매도하셔가지고 시장가로 가능 100% 최대해서 팔면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캐피트 거래소 이용 방법, 그리고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은 안 보내지니까 나눠서 보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플 여러 번 안 되면은 리플 한 3번, 그 다음에 업비트에서 여러 번 전송이 한 번에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리플 3번 했는데 그 이상 안 보내진다. 그러면은 코인을 바꿔서 트론으로 또 3번 이렇게 보내면은, 코인 바꿔서 보내면은 금액 제한 없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국어 지원 거래소 탭비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